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국영 강사입니다. 1분 컷 309번부터 한번 봐보죠. 자, 일몰 시간 후부터 같은 날 24시다. 그럼 이제 아마 이팔리겠죠. 그래서 해가 져, 일몰, 해가 진다. 그 다음에 일출, 해가 뜨죠. 요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야간이라는 기간이죠. 요때 요 자정 해가지고 같은 날 24시가 자정이잖아요.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것을 금지, 시위를 금지한다고 해석하면 위헌이 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벽 시간이니까 시위를 금지하는 게 합헌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을 물어보고 있네요. 일몰 시간 후부터 자정까지 시위의 경우 아직까지는 여러분들 우리가 지하철도 다니고 좀 밝은 것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 위배된다. 맞는 지문이 되겠죠. 다음 2번. 집회의 자유는 객과가 개인의 집회 참가 행위를 감시하고 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집회 참고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불이익을 두려워하며 미리 집회 참가를 포기하도록 집회 참가 의사를 약화시키는 것, 집회 참가자에 대한 검문의 방법으로 시간을 지연시키는 것, 이런 것들을 다 조치를 구각하면 안 된다. 맞는 지문이죠. 그 다음에 3번은 안마사들은 무조건 대한안마사협회 가입해야 된다.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요. 4번에 미신고 5개 집회는 불법 집회다. 일단 단정하면 안 되고요. 왜냐면 긴급 집회일 수도 있으니까 언제나 해산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하게 발생했을 때 해산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틀린 지문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틀렸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건을 갖춰야지만 해산 명령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침묵, 오락, 관용, 상제 이런 것들은 집시법의 신고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집회의 자유는 개선 신장과 아울러서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해서 동화적 통합을 촉진하는 기능을 하고 정치적 불만 세력을 사회적으로 통합해서 정치적 안정에 기하는 좋은 역할을 한다. 다음에 요거는 이제 주택조합 같은 거죠. 이 21조 1항에서 보호되는 결사는 사적 결사체죠. 그래서 공공 목적에 따라서 구성원의 자격이 정해진 특수단체나 공법상 결사까지 포함되는 건 아니죠. 입법자가 법률로서 일반적으로 집회를 제한하는 것은 행정부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허가 해당하지 않죠. 틀렸고요. 그 다음에 집회를 방해할 의도로 집회 참가하는 것까지는 보호되지 않겠죠. 여기까지는 맞아요. 집회의 자유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주행위는 집회 준비 및 조직, 지휘, 참가, 장소, 시간의 선택인 것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방해하려고 집회를 참가하는 것까지 기본권으로 포함하면 안 되겠죠. 좋습니다. 다음에 여러분들 이미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해야 할 집회 또는 시위는 안 되겠죠. 그것은 민주주의 위반이겠죠. 다음에 개인이 집회의 자유를 우리가 집단적으로 행사하다 보면 불편함이 생겨요. 근데 그 집회의 자유를 하는 이유는 어쩔 수 없었다라는 것은 국가랑 제3자가 좀 받아줘야 된다. 수인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2번 맞고요. 3번. 집회에 대한 허가제는 과잉금지 원칙보다 우선해서 쓴다 그랬죠. 그래서 기본권 제한에 관한 일반적 법률 보장의 37조 2항에 먼저 심사 기준을 쓰죠. 이게 어떤 말이죠, 여러분들? 만약에 국가가 이렇게 기본권의 주체에 대해서 기본권을 제한할 때 이게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라면 1번 무조건 사전허가 금지 원칙을 먼저 판단하고 왜냐면 헌법에서 언론, 출판, 집회, 결사는 사전허가 하면 안 된다 했으니까 특별하게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는 과잉금지 원칙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전허가 인지 아닌지 따져보고 이면은 위헌이고 아니면은 과잉금지 원칙 따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맞고요. 4번 집회의 자유는 기본권이죠. 그래서 주관적 권리로서의 성격도 있고 객관적 가치지로서의 성격도 있다. 그래서 기본권 항상 이중적 성격이 있다 이렇게 배웠어요. 1번이 바로 답이었네요. 좋습니다. 폭력을 사용한 의견의 강호는 보호되지 않겠죠. 평화적 수단을 위한 집회만 보호가 된다. 맞고요. 그 다음에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해졌거나 조금 다르게 행해졌어도 일탈하지 않았다면 적법한 집회로 볼 수 있으니까 함부로 일반 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죠. 그 다음에 종교 집회 같은 경우에는 사전 신고 규정이나 아니면 집시법의 규정에 적용을 받지 않죠. 맞죠? 이게 2조문이랑 연결이 되죠. 그 왼쪽 문제 있는 요거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복을 입었어. 그럼 경찰관이 옥내 5개 집회 장소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냐? 옥내는 안 돼요. 옥내는 긴급한 경우에만 돼요. 아무리 정복을 입었어도 5개는 여러분들 사람들이
광장 같은 데 있는 것이니까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데 정복을 입는다 할지라도 함부로 또 집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옥 내는 긴급한 경우만 가능해서 또 틀린 지문이 됩니다. 경찰학에서도 좀 배웠던 지문일 거예요. 다음에 1번 국무총리 공관 경계진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 어개 또는 시위를 절대로 금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 다음에 집회의 자유는 시간, 장소,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으로 조직, 지위, 참가, 장소, 시간을 선택할 수 있다. 외교기관 인근에 100m인데 결국 이것도 잘 보세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이건 다른 판례예요, 여러분들.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허용한다는 것은 합헌인 판례입니다. 그래서 맞고 5개 집회 또는 시위의 사전신고제 합헌인데 위배해서 침해됐다니까 틀렸고, 다음 5번이 최근에 경찰 시험에서 나왔죠. 집시법상의 시위가 반드시 일반인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거나 행진 같은 것을 꼭 동반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대신 위력이나 기세를 보여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면은 시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꼭 이동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맞고요. 4번이 답입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5개 집회나 시위를 사전신고한 범위를 이게 합헌 키워드죠. 뚜렷이 벗어났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공공의 안녕질서나 유지를 위해 해산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뚜렷이 벗어났다. 해산명령할 수 있다. 헌법이 위배되지 않겠죠. 다음에 이거 트럼프 사건이죠. 트럼프가 옛날에 이제 미국 대통령이셨던 시절에 대한민국을 방문할 외국의 국가원수를 경호하기 위해서 삼보일배 행진을 제지했는데, 삼보일배를 하면은 3번 절하고 1번 걷는 시위 형식인데 아주 느리죠. 그래서 국가원수를 경호하기에는 좀 불편할 수 있어. 그래서 부득이하게 삼보일배 행진을 제지한 것은 헌법 위배되지 않습니다. 틀렸고요. 5개 집회나 시위에 대한 경찰의 촬영에 있는 증거 보전의 필요성, 긴급성, 방법의 상당성이 인정된 때는 헌법이 위배된다고 볼 수가 없으나, 그래도 여러분들 촬영에서 수집한 자료는 개인정보가 되기 때문에 엄격하게 제한이 돼서 기본권 제한을 취소해야 된다. 맞고요. 이미 접수가 된 상태네요. 왜냐면 접수증을 교부했으니까. 그래서 5개 집회나 시위 신고서가 이미 제출이 됐어. 근데 미비한 점이래. 그러면은 12시간 이내에 48시간 아니라 24시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통과할 수 있죠. 그래서 경찰학에서도 배우는 조문이다. 그 다음에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18세 이상을 질서 유지로 임명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언론 출판, 그 다음에 허가나 검열 금지, 그 다음에 집회에 대해서는 허가 금지. 그래서 허가의 방식에 의한 것을 금지하겠다. 이게 사전 허가 금지 원칙이죠. 사전 허가 금지 원칙. 언론 출판, 집회 결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 적용이 된다. 그래서 맞고. 그러면 뭐 찾아야 되니? 적절하지 않은 것, 니은과 리을이 되겠네요. 2개가 되겠네요. 네. 마지막 문제를 보죠. 집회의 자유는 이중적인 요소를 가지죠. 개인의 인격 발현 요소, 그 다음에 민주주의 객관적인 요소, 이중적 기능. 그 다음에 자신들의 의견과 주장을 집단적으로 표명해서 여론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민주주의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 그 다음에 5개 집회의 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정보 제공적 신고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판례가 없거든. 근데 경찰서장이 이미 접수된 5개 신고서를 반려한 행위가 뭐냐면은 그 경찰서장한테 선순위 접수자가 있었어요. 1초라도 빠른 선순위 접수자가 있었고, 그거 방해하려는 목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후순위 접수자가 있었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일단 권유나 노력을 해보고 안 되면은 후순위를 거절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최악의 선택을 했죠. 여기도 거부하고 여기도 거부한 것은 이 사람들은 할 수 있는 뭐였는데, 집회 또는 시위였는데, 이 후순위권자들이 눈치를 보다 보니까 선순위 접수자들도 반려가 됐어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집회 자유를 침해하는 판례가 됩니다. 그래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해서 그 국민들의 집회하려는 사람들의 영향을 미친다.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 조문 그대로고요. 집회를 왜 해요? 그냥 스트레스 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 불특정 다수에게 우리 의사를 좀 전달하겠다. 좀 우리 말도 좀 들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는 자유를 포함하겠죠. 그래서 2번 정도를 좀 여러분들 주의 깊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학문예술의 자유부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계속 연결해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